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복지론 제5주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복지사 실천 기술, 이렇게 크게 두 개 방향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왜 사회복지사 역할이 중요한가? 네, 우리가 전문적 지식과 가치, 기술, 정보 등을 갖추는 사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복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1급 시험에 역할에 대한 문 시험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윤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그 역할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각각의 유형이 가지각색이고, 또 한 유형에서도 성격이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역할이 여러가지로 규정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학에서는 이 로스만의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네,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 네,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었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그래서 역할도,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이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사회치료자, 촉매자, 실천가, 조사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계획 모델에서는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그리고 지역사회 행동 모델에서는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행동가, 조직가,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만의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었죠.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 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지역주민, 또 스스로, 자조, 협동, 이런 단어들이죠.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핵심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 역할이 엄청나게 앞장서는 역할보다는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와 같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럼 안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안내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핵심은 지역 주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안내자 역할에서 몇 가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 중을 몇 가지 찾아보면, 네, 주도적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안내를 할 때, 네, 주도적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또 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안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한편만 든다던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세 번째가 지역사회 전체를 동일시해야 된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뭐,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동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전체 문제다. 이것은 하나의 전체와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자기 역할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맡겨진 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본인의 역할, 아까 자기 역할을 수용해야 하듯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인의 역할은 주민들의 역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주민의 대표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대표가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력자인데요. 조력자라는 것은 어떤 우리 유명한 연예인을 만들기 위해서 탤런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댄스 강습을 했다. 어떤 댄스에 대한 그 퍼포먼스 행동 이런 춤에 대한 걸 가르치는 조력을 했다. 또 노래를 잘하는 지도를 조력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 하나의 어떤 지도하는 역할 이런 역할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조력자 조력. 조력이라는 뜻은 뜻은 힘을 써서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서 안내자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집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핵심을 딱 끄집어내서 지역사회 주민이 스스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건 너의 문제다. 이건 나의 문제다. 이건 윗동네 문제다. 아랫동네 문제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문제고 공동의 노력이다. 이런 것들을 조력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조직화를 격려해라. 어차피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려면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조직화하는 것을 격려하고 장려해야 된다. 또 좋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여기서 공동의 노력과 비슷하듯이 공동 목표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공동의 목표다. 네, 이렇게 해서 가끔 어느 한쪽이 벗어나지 않도록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조력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역할. 네, 사실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전문가의 역할보다는 뭔가 조력자 안내자 역할이 필요하죠. 원래 이 로스만의 모델에서는 사회계획에서 전문가 모델이 더 필요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도 전문가 역할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자료조사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이런 전문적인 역할, 일반 주민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전문가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단이란 용어가 등장하면 왠지 의학적인 면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을 배웠던 학생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치료적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단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분위기가 약간 들어가 있죠.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 심각하게 그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전문가가 되려면 조사 기술을 가져야 된다. 또 전문적 지식을 또 가져야 된다. 또 전문가적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서도 이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치료자적인 역할이에요. 앞서 전문가의 역할에서 진단이란 단어, 그래서 의학적인 분위기에 장애 요인이 뭔가, 지역사회 장애 요인이 뭔가를 파악하는 걸 진단이라고 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고 사회적인 치료다, 사회적인 치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적절하게 진단했던 것들을,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가, 장애 요인을 없애야 되는가, 어떻게 분리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긴장을 조성하고 그걸 분리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회치료적인 입장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역사회 내 역할이라던가 뭐 긴장 해소라던가 뭔가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치료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상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사회치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의한 역할은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사회치료자 역할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입니다. 로스만의 두 번째 모델이죠.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지역사회 모델 중에 두 번째 모델인 사회계획 모델. 사회계획 모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전문가, 뭔가 경험, 합리적 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은 지역사회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서 제시했던 지역사회 개발 모델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적인 역할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분석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계획 모델이기 때문에 계획가, 여러분 기억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계획가.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사업이 목표로 달성하는데 연결이 되겠죠. 이 계획 수립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분석가, 계획가, 조직과 행정력을 다 합쳐서 우리는 전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가, 계획가 이렇게 나눠지고, 조직가, 행정가 이렇게 나눕니다. 자, 세 번째 계획 모델에서는 조직가가 필요하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적절하게 주민들이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집단이나 단체들, 또 그들의 역할, 그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을 해야 된다. 이걸 전문가로서 조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행정가, 우리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사회학은요, 행정을 필요로 합니다. 행정, 뭐 예산, 인적, 물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을 다 행정학으로서 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무슨 정부와의 활동, 또 영수증, 또 예산 확보, 그리고 뭐 무슨 집회를 한다면 집회에 따른 무슨 그 지역의 법률 검토, 이런 것들 다 행정가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획가 역할. 이건 이제 앞선 계획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이에요. 모리스와 빈스톡의 계획가 역할인데, 이 경우도 보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전문 사회복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죠. 전문가니까. 지금 계획 모델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모델 하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 전문가죠.
그래서 모리스와 빈스톡의 계획과도 전문 사회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과 신용, 예산과 신용, 돈이라기보다는 뭐 예산, 비용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비용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어요. 비용과 신용, 정치적 기반,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원이죠. 이런 자원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그런 계획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로스만의 모델 세 번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로스만의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행동 모델, 세 번째인 사회행동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사회행동 모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시위, 집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차근차근 알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기존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회 행동을 통해서 시위나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자원을 이동하고 제도상의 법률상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 것이죠. 이럴 때 뭔가 좀 과격하고 뭔가 앞장서고 주민들 스스로 하기보다는 뭔가 움직이고 피켓팅하고 조직화하고 이런 역할들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동하고 데모합시다 뭐 이렇게 선동할 수도 있겠죠.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회행동 모델에서의 조력자,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때 주민들이 이 스스로 역량 강화를 단어를 떠올리면은 우리가 아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이건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활동하고 주민들 스스로 뭔가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걸 조력자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중개자. 자, 주민들이 시위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지역에 자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우리가 연결하는 기능이다. 중개.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일을 주선한다. 뭐 부동산 중개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중개한다. 뭐 스포츠 중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중개여의죠. 기억여의. 이거는 기억 아이니까 중개한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역할을 연결해주고 해결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옹호자입니다. 옹호자는 이 모델이 지금 사회행동 모델이거든요. 사회행동 모델. 자, 주민들이 시위하고 집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대변해줘. 그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 주민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옹호라는 말은요, 이 대변하는 역할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대변, 대신 얘기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단어를 보니 큰일 본다 이런 거 많이 오고, 뛰어난 말솜씨 능변이 필요하다. 남을 대신해요 사물을 처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행동가. 자 보세요. 사회 행동 모델이죠. 말 그대로 행동이고 시위하고 집회한다. 그러면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아까 앞선 사회 개발 모델하고는 다르게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직접 동참하고 리더가 되라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행동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스만의 조직 행동가. 이 또한 행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위해 자 집회하고 모였어요. 승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기술과 자신감을 증대시켜 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지역사회복지론 뒤 후반에 가서 사회행동 기술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뭐 약점을 파악해라,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려면은 승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감을 줘야겠죠. 네, 그래서 투쟁하고, 네, 투쟁이란 단어 굉장히 우리 행동적인 말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그로스만은 기술상의 가업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조했어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상으로 보면은 아까 앞선 얘기했듯이 그 시위나 집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성을 해라, 이런 거고요.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념, 사상, 정치적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긴장을 조성한 후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쳐라, 정치적 의식을 증대시켜라. 그래서 지역 주민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였다면 그 지역에 있는 정치와 연관시켜라.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사 역할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교육자 역할이 필요하죠. 자,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가르치는 역할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가르친다, 또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친다, 이런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촉진자는요, 촉진자의 역할은 뭔가 아까 촉진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촉진하는 역할은 누구를 지도한다. 제가 아까 무슨 뭐 연예인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다. 그렇다면 그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촉진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본다면 노래를 가르치고 뭐 춤을 가르치고 그런 지도자의 역할, 네,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앞장서고 이런 촉진시키고 이런 지도자의 역할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네. 그래서 변화 노력을 촉진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관리자. 관리자는 앞서 얘기했던 행정 업무하고 우리가 유사해요. 그래서 뭔가 관리를 한다. 물건 관리를 한다. 사람 관리를 한다. 뭐 부서 관리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관이나 부서의 행정 책임, 그리고 재정 자원 확보, 네, 그리고 기관 실무자의 일을 조정,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하면은 우리가 행정, 그리고 재정 자원, 이렇게 연결질 수가 있어요. 네. 직원 개발자. 네, 직원 개발자라는 것은, 네, 전문가를 개발한다, 직원을 개발한다, 뭐 이런 건데요. 사람을 뭐 더 전문가로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네, 슈퍼비전. 이 훈련을 앞에 여기 교육자로 또 착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각각 다릅니다. 여기는 가르친다 라는 것이고, 네, 여기는 훈련한다, 슈퍼비전을 한다. 슈퍼비전이 뭡니까? 슈퍼비전의 뜻은 지도와 감독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에 등장하는 몇 개의 용어가 있죠. 슈퍼바이저는 지도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슈퍼바이지는 지도와 감독을 받는 사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슈퍼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어떤 일처리를 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가. 앞선 그 중개자 역할 있었죠. 우리 앞에 보면은 중개자, 네, 중개자 역할. 그래서 이 중개자는 두 개의 일을 주선한다, 뭐 중간쯤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연결해주고 중개자 역할을 한다. 네, 그런 역할을 중개자인데 여긴 좀 약간 입장이 달라요. 여긴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한다.
어떤 목적이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함께 의논한다. 네, 협상한다. 그래서 협상이 어느 쪽이 가능한 함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중간 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해도 안 되고, 지역사회복지론 뒤에 보면 협상 기술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선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10가지인데 10가지를 다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중에 뭐 예를 들면은 한 5가지만 되면 우리는 이거를 협상하도록 하자,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 놓는 거죠. 그런 협상 기술, 협상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찾아내는 역할. 그리고 그러려면 사회복지사가 협상을 하려면 본인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안 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위임받았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위임받아서 일을 처리한다. 네.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서 묻는 시험 꼭 한두 문제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잘 먼저 살펴봤습니다.